1단원에 보시면 한글의 창제 원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그 세종대왕을 만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상 면담을 지금 통해서 자,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한글의 창제 배경. 자, 우리 한글이라는 어떤 글자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 자, 그리고 그 한글을 만드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됐느냐? 자, 이걸 알아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한글이 먼저 창제 배경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종대왕님께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고 600년 정도 후에 미래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글은 1443년 15세기, 그러니까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3년 정도의 어떤 시험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 1446년에 반포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한글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 세종대왕님께 이제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세종대왕님께서는 이제 600년 후에도 한글이 쓰이고 있다니 정말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아랫부분에서 자, 이게 후손들은 이런 세종대왕님께서 남겨주신 한글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답니다. 자, 그럼 아랫부분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까닭, 그 이유, 이걸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글자인 뭐를 빌려다가 할 수 없이 이 한자를 빌려다가 썼답니다. 자, 그러나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도 그리고 문장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 자, 이것을 제대로 자, 있는 그 뜻을 온전하게 다 지금 전달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 여기 윗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창제 정신 중에 하나인 자주정신이 보이죠? 자, 그래서 중국의 문자와 우리의 문자. 자, 이것을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말의 어떤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주정신이라고 하고요. 아, 그렇겠네요. 다른 나라의 어떤 문자, 이 한자로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고 예, 동의를 하고요. 더욱이 한자는 글자 수가 그 수만 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경우만 해도 천자문을 배운다고 하지만 이 천자문 말고도 이 수만 자가 있단 말이야. 다 그리고 이렇게 뜻글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하늘천 따지 해가지고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야. 이를 모두 익히기는 쉽지가 또 않았을 거야. 자, 그래서 양반이 아니고서야 그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도 없었을 테고, 특히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저 온종일 일하느라 한자를 배울 시간조차 낼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백성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했고,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글자를 만들게 되었다. 이걸 애민정신. 사랑 애자의 백성 민자를 씁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벌목 금지 이렇게 써 있어. 자, 한자로 쓰다 보니까 우리 한글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자, 이걸 한자로 이렇게 벌목 금지를 써 놓으니까 자, 이거 일반 백성들은 글자를 몰라.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나무를 해갖고, 왜, 옛날에는 땔감을 직접 나무에, 어떻게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해다가 뗐잖아요. 자, 그런데, 자, 하지 않게 죄를 짓게 되고, 억울하게 벌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억울합니다. 소위는 까막눈이. 까막눈이 뭐야? 운명인. 자, 글자를 모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거야.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요. 그래서 자, 또한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평생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하는 백성이 많았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세종대왕이 자, 우리 지금 누구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애민정신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결국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백성이 책을 읽으면서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 또는 여기서 임금에게 어떤 충성을 다하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들 이걸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배우고 지혜로워지길 바랬대.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대요. 자, 이게 바로 모든 백성이 쓸 수 있도록. 자, 실용이라는 말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실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 이거니까 실용 정신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하들도 찬성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자, 신하들 중 일부는 중국의 반발을 염려해서 반대를 했던 신하들도 있고, 자, 왜? 지금 예전엔 중국이 지금 조선은 지금 중국의 어떤 속국, 종속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또 벗어나는 건 아니냐. 자, 저는 의심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자, 이걸 염려했던 그런 신하들 있고 또 백성이 그를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자, 그들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백성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신하들이 자, 그걸 어떻게 통치하기 어려울 거다. 차라리 이제 무지몽매한 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나 나는 백성이 나라를 이루는 바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이 글자를 깨우치고 지혜로 줘야 나라도 그만큼 튼튼해질 수 있다, 부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런 뜻의 자, 훈민정음의 뜻이 뭐라고요? 자, 가르칠 훈자, 백성민자. 백성을 가르치는 정자는 바를 정자, 소리 음자니까 바른 소리다. 자,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만큼 백성을 자, 끔찍히 사랑했던 이 세동 대왕님의 마음이 여기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여러 지편전 학자들이 있죠. 정인지, 최양, 신숙주 등을 비롯한 훌륭한 학자들이 함께 노력을 했대요. 그 덕분에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백성들에게 이걸 널리 퍼뜨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먼저 세종대왕님, 한글은 자음자, 모음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이 글자들을 어떤 원리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먼저 자음자는 소리를 내는 기관. 자, 이거 우리 발음 기관이라고 하죠. 이 발음,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뜨려고 했는데 그래서 왕자들과 공주들을 불러서 소리를 내게 하고 이를 관찰을 연구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원까지 불러서 확인을 했대요. 어떤 거를? 이 의원을 불러가지고 여기 우리의 발음기관의 그 구조들이 있죠?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연구를 했대. 그 결과 가락의 기억과 곱다의 기억과 같은 말을 할 때 이 공통적으로 나는 첫 소리 이 기억은 자, 혀뿌리가 지금 목구멍을 막으면서 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모양을 본떠서 자, 기억이라는 글자 어금니 소리인 기억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서 자, 니은이라는 자, 혓소리를 만들었고, 자, 입의 모양을 본떠 입술 소리 미음을 만들었고, 자, 치아의 모양을 본떠서 이소리 시옷을 만들었고, 자,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목구멍 소리 이응을 만들었답니다. 자, 이게 이 다섯 개가 바로 자음의 기본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자들은 자,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상형이란 말을 씁니다. 자, 형상, 상형. 이 모양을 본떴다 이 뜻이에요. 자, 아래 다시 보시면 자, 기억은 기역, 기 발음을 할 때 혓뿌리가 목구멍 그 끝부분 있죠? 자, 여기를 막는 자, 요 부위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다. 그래서 기억의 모양. 자, 그다음에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인 자, 혓소리. 자, 여기 니은. 자, 그다음 입의 모양인 입술 모양. 그래서 입술 소리 미음. 자, 시옷은요, 이게 치아의 모양 있죠? 자, 이것을 그대로 본떠서, 자, 이 부분에서 소리 나는 시옷. 자, 그 다음에 그 목구멍 안쪽에 이응과 같은 소리들은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목구멍 안쪽을 이렇게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됐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한글은 결국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유일한 글자.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발음 기관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자, 모음도 똑같이 상형의 원리인 것 같긴 한데, 자, 이건 발음 기관이 모양이 아니야. 자, 모음자도 상형의 원리를 따른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제 기본자를 만들 때, 자, 요 상형의 원리를 썼지만,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를 썼답니다. 자,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아리아를 만들었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을을, 사람이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모양을 본떠서 이라는
자, 모음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자, 모음의 기본자 3개가 돼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아래아는 혀가 오그라들고, 그 다음 깊게 나는 소리. 자, 이게 아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은은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자, 그 다음에 깊지도 얕지도 않은 소리가 으가 되겠고, 자, 이는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얕게 나는 소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혀가 오그라들며 가장 깊게 나는 소리가 아라면 그 중간이 그 다음에 혀가 오그라들지도 얕게 나는 소리, 않지도 않고 얕게 나는 소리 자체가 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글이 좀 왜 독창적인 글자인지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랫부분의 그림, 자, 이렇게 하늘의 둥근 모양인 천, 아략, 그 다음에 땅지자죠? 땅의 평평한 모양,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양, 자, 천지인. 자, 여기 우리가 삼재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 여기 아래 있네요. 여기 삼재 모양, 그러니까 3개. 하늘의 천, 땅지, 사람인. 자, 이 모양을 본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자, 상형의 한글 창제의 기본적 원리. 자, 우리가, 자, 기본자를 만들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 때는, 자, 여기서 각각 상형의 원리를 썼는데, 자,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어떤 음직이나 모양을 본떠 만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딕, 미음, 시옷, 이음. 자, 이렇게 5개가 있었고요. 자, 모음의 경우는 삼재라고 해서, 자, 여기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다. 그래서 아래아, 이 3글자, 모음이. 자, 세 음이, 그리고 뭐가 된다? 자, 이것이 모음의 기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번에는, 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거, 또 추가적인 어떤 음문들을 만들어냈는데, 자, 먼저 가액의 원리라고 해서, 자, 나머지 그런 기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봤어요. 자, 자음자는 기본자, 여기 뭐 있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요거 5개가 있었죠? 자, 여기에다가 획을 더했대요. 자, 획을 이렇게 그어서 가획이라고 하는데, 자, 가획의 원리를 지금 이용했는데, 자, 기역에다 획을 더하면 키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른쪽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 다시 니은의 디귿 티읕을, 그다음 미음의 비읍 피읍을, 시옷에 획을 더하면 지읒 치읓을, 이응에 획을 더하면 여린 히읗 히읗. 자, 이것까지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자, 여린 히읗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가액의 원리에 의해서 만든 자, 이런 글자를 자,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 가획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울컥보다는 울컥. 자, 이게 더 거센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글자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있대. 어떻게? 자,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것 같은 계열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은, 디귿, 티읕은, 이은의 획을 더하면 디귿이 다시 티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 외에 이응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꼭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디응, 리을, 우리가 반설음이라고도 하고요. 자, 반치음인 세모인 반치음. 자, 이것들을 각각 자, 여기서 이응, 니은, 시옷에 획을 더하는 가액의 원리를 썼어. 하지만 얘는 소리가 더 거세지거나 이런 게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 어떻게 가액의 원리를 적용하긴 하되 이건 가액자에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 가액자는 여기 있는 요 9개의 글자, 문자, 음운만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가액자로 보고, 자, 여기 있는 이 뭐를 예디응, 그 다음에 반설음인 이을, 반치음인 세모, 세 개를, 자, 우리는 이체자라고 해서 이거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모음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모음자는요, 이 기본자를 합성으로 하는 방식, 합성이라고 했어요. 자, 기본자 아에다가 을을 합치거나, 그 다음에 아래아에다가 또 뭐를, 이를 합쳐가지고 각각 뭐를 만들어? 그 다음에 자,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를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해서, 한 번만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이걸 초출자로 합니다. 이 초자가 이 처음 초자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야, 지금. 이 초출자, 그래서 오와 오어에다가, 자, 요번에는 오를 다시, 자, 아까도 아래아를 한 번씩, 기본자 아래아를
이와 결합을 시켜줬잖아요. 요번에는 오와 우어라는 초출자에다가 또 아래아를 다시 한번 합성을 해서 요야 유여라는 자 제출자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거는 두 번의 합성을 통해서 거듭 생겨났다.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서 제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출자. 자, 그럼 초출자에는 뭐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오아, 우어가 있고, 자, 기본자는 뭐가 있었어? 먼저 기본자 아래 아, 이가 있고, 자, 이것들을 다시 결합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었어? 초출자 오아, 우어, 다시 초출자에다 아래 아를 다시 합성해서 유야, 유여라는 제출자를 만들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총 몇 개? 자, 10개 지금 모음을 만든 그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이 자, 이만큼 지금 체계적인 글자로 평가받는 까닭이 여기 있었군요.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러한 지금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한글을 좀 더 쉽게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이런 실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얘기겠네요. 자, 이거 외에도 이 15세기 이 세종대왕 때는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음이나 모음의 형태들이 있었는데 자, 그중에 먼저 일단 자음자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잇대어 쓰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미음에다 이응, 비읍에다 이응, 피읍에 이응. 자, 이런 글자를 썼는데 지금 이런 글자는 안 쓰이죠. 현재 국어에서는요. 하지만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자, 우리가 위아래로 연결해서 글씨를 썼다. 그래서 연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때,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미음, 비읍, 특히 비읍과 같은 이런 소리들이 순경음이란 말은, 자, 그 입술 순자, 입술을 가볍게 떨면서 나온, 울림소리에 가까운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도 붙었지만 세 개도 붙는 경우가 있었어. 나란히 쓰는 걸, 옆으로 나란히 쓴다 그래서 나란히 병자를 써서 병소라고 하는데, 자, 이 쌍기역, 쌍디귿 같은 소리들이 있고요. 자, 비읍, 디귿, 그 다음에 비읍, 시읍, 기역과 같은, 자, 이런 글자들은 지금 안 쓰이고 있죠. 자, 이런 글자들도 예전에 세종대 만들어 썼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발음 모음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나고 물어봤고, 아까 우리 초출, 제출자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자, 우리 초출자인 오와 아를 결합해서 또는 우와 어를 결합해 와, 워를 만들거나, 자, 또는 여기에 다시 여러 가지, 자, 아래 아부터 해가지고 이를 더 결합해서 에, 의, 왜. 자, 이런 글자. 자, 심지어는 요, 이, 그 다음에 예, 위, 예, 왜, 워, 왜. 자, 이런 글자들. 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합성이라고 하지 않고, 초출자나 제출자를 다시 합쳐서 만든 이런 원리를 우리는 합용이라고 합니다. 합성과 합용은 달라요. 합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초출자, 제출자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합성. 자, 그리고 여기 초출자에다가 이거 다시 다른 자들을 합쳐가지고, 뭐, 여기 제출자를 합쳐도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합용입니다. 합용. 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게 되면, 자, 우리가 수많은 어떤 글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이 글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음자를 두 개 이상 위아래로 잇대어 표현하는 이 순경음들, 그리고 자음자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놓는 병서의 글자들. 지금 쓰는 거는 어디까지 쓰이죠? 여기 기역, 쌍기역, 쌍디귿과 같이 된소리에 대해서 요것만 쓰이고 있고, 나머지 그 자음 두 개씩 겹쳐나는 이런 자음자들은 사용되어 있지 않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 워 같이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해 쓰는 이 합용의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모아쓰기가 또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 한글하고 지금 그 로마자, 우리가 보통 영어 같은 거 있죠? 이걸 비교해 보시면 학교의 경우는 시읒, 아, 기억처럼 뭐가 합쳐졌어? 이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자, 아래 오른쪽의 로마자의 경우는 얘를 어떻게 그냥 옆으로 그냥 쭉 써버려. 자, 그래서 스쿨 이건데 자, 여기 자음이 여러 개가 계속 나란히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음자가 오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되게 지금 처음에 이런 걸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헷갈려 하겠죠?
자, 그런데 한글은 지금 다른 문자와 다르게 강이라는 단어를 기역, 이응이라고 풀어 쓰지 않고 강처럼 모아 쓰는데, 자, 이걸 모아 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절 단위로 합쳐서 쓴다. 그래서 이거를 모아 쓰기. 자, 이게 바로 한글의 특징이 되겠는데, 그 의도를 물어봤어. 자, 우리가 사람의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음소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음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다음 아, 오, 우처럼 아까 초출자, 그 초출자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음인데, 자, 이런 것을 음소라고 해. 자, 만들 때는 우리가 음소 단위로 만들었어. 그렇지만 적을 때는 이것을 실제 말을 할 때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소리가 나죠. 자, 이게 바로 뭐야? 음절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음절 단위로 얘들을 모아서 이렇게 쓴다. 여기서 강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이런 한글의 특성 덕분에 현재 사용되는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가지고 뭐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역부터 시옷까지 총 14개에다가 여기 된소리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부터 이까지 우리가 그 초출자, 제출자 있죠? 자, 요거까지 해서 10개란 말이야. 다 합치면 24개. 이걸 지금 무한하게 뭘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뭐 다시 뭘 만들 수 있어? 된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자, 우리가 어떤 비읍, 디귿과 같은 자음들이 또 나란히 다른 병서의 원리에 의해 쓰는 방법. 자, 모음 같은 경우들은 이것도 합용의 방법에 따라서 또 합쳐서 여러 개 다른 모음들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무한한 어떤 글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 나는 이 글자를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힘을 썼는데 다양한 책도 만들어 보고 훈민정음 이런 것,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런 불교서나 유교서 같은 것들을 자, 우리 이 한글을 통해 한글로 번역을 해봤단 말이야. 또 책으로 만들어 배포까지 해봤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글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자, 문맹이, 어떤 나라보다 문맹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거의 예전에 한 4%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사 자체 안 해요.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쉽게 한글을 익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또 훌륭한 문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문자에 기대어 살았던 그 한자를만 쓰다가 자,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인 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어서 언어생활 하면서 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니. 자, 자긍심 다른 말로 자부심 갖고 사는 대견합니다. 자, 이게 다 여러분의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겠죠. 이렇게 얘기했고. 자, 앞으로도 이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면서 한글이 세계 속에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학습 활동 들어갈게요. 자, 전체 내용 정리합니다. 자, 우리 자음자 먼저 정리하면, 자, 기본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자, 이것이 가장 획순이 단순한. 자, 이것은 뭐의 모양을? 자, 여기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어떻게 했다?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발음 기관의 모양. 그래서 자, 여기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부터 어디까지? 목구멍의 모양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획을 더해서 새로운 글자, 음원을 또 만들었는데, 자, 요건 여러분들 좀 바꿔주세요. 가획자가 아니라 가획의 원리라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뭐를 섞어버렸냐면, 이 가획자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체자를 다 섞어버렸어. 자, 요 리을, 그 다음에 반치음, 예디음. 자, 이것은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건 맞아, 이것까지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획자에다 집어넣지 않고 뭐라고 해서 이걸 이체자라고 했으니까 이걸 나눠서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가획자에는 요 리을, 반치음, 예디음을 제외한 나머지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그리고 지읒, 치읓, 여린, 히읗, 히읗까지 9개예요. 자, 9개의 가액자가 있고, 자, 9개. 그리고 나머지 이체자. 자, 기역의 자리에서 소리가 나는 예리음. 그 다음에 니은의 자리에서 소리가 나는 리을, 반설음이라고도 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의 모양, 시옷의 어떤 이 위치에서 발음이 되는 자, 여기 세모를 뭐라고 했죠? 이거 반치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을로 지금 하지만 반설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예디음, 자,
이응, 그 다음에 반설음, 리을, 반치음. 자, 요거까지, 이걸 이체자. 자, 그래서 이체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걸 암기하세요. 얘는 지금 이걸 가액자하고 섞어 놓으시면 안 돼요. 가액의 원리를 이용한 것과 가액자는 다른 개념이야. 그 가액자는 9개, 그다음 이체자는 예디응, 리을, 반치음. 요 3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모음입니다. 모음의 기본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삼재. 자, 삼재가 뭐라? 자, 하늘, 전, 땅, 지, 그다음에 사람인. 자, 요 3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의 원리인데, 자, 그래서 하늘의 둥근 모양인 아래아, 그다음 땅의 평평한 모양인 사람이 서 있는 이. 자, 이건 상형의 원리를 본떴고요. 상형 원리를 이용했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합쳤다고 그래서 이에다가 자, 여기다 아래아를 한 번 결합을 시켜서 자, 자, 결국 다 아래아를 결합해서 초출자를 만들고 제출자를 다시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거는 합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합용이라는 거는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 초출자나 또는 제출자들을 한 번씩 더 결합을 시키는 게 합용입니다. 합성과 합용은 조금 다르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초출자 오, 아, 이 2개를 결합해, 자, 여기 뭘 만들었어? 새로운 모음 와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건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에 안 들어가는 이 모음들은 결국 다 합용의 원리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랫부분 우리가 다른 방법에 의해 글자를 더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 먼저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이렇게 잇대어서 연서라고 했었죠? 자, 순경음, 자, 여기서 어떻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그 다음에 순경음, 쌍비읍이 있는데, 이 순경음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입술이 이렇게 울리며 떨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음자 2개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자, 쓰는 방법을 우리가 병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여기 있는 쌍기역부터 쌍지읒까지. 자, 이거는 현대 국어에도 계속 쓰이고 있지만 나머지 비읍, 디귿, 그다음 비읍, 시옷, 기역. 자, 이런 지금 자음들이 2개 이상이 오는 이런 병서자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모음끼리 또 글자를 더해서 만드는 자, 합용의 원리. 자, 초출자, 제출자를 합쳐서 만드는 이걸 합용이라고 했었죠. 자, 와, 오, 의. 자, 또 왜까지. 자, 이런 글자들이 다 모음, 합용의 원리를 이용한 모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호수이, 기본자는 지금 자음 14개에다가 자, 모음 10개지만 이것들이 우수히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야. 자, 한글 창제 정신 총 4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우리말과 중국어, 이것이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자,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게 바로 자주정신. 자, 자주정신의 자에다 동그라미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글자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배우지 못한 것을 가엾게 여겼대. 자, 불쌍히 여기거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린 뭐라고 했어? 애민정신. 자, 애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대. 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창조정신이라고 하죠? 자, 이거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책에다 동그라미 쓰겠습니다. 마지막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기 편하도록 했다 그랬으니까 이걸 우리가 실용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실에다 동그라미 치면 자, 그 다음에 창, 실. 자,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4가지 한글의 기본 창제 정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다음 문장을 보면 자, 지금 윗부분은 이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했고 아랫부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아까 모아쓰기라고 했죠. 자, 이것을 자, 나는 학교에 일찍 왔다. 이렇게 모아쓰기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대? 자, 단어나 문장의 뜻을 우리가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저 문장을 읽기가 편하죠. 그만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독해가 지금 더 쉬워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이 중에서 하나를 들어서 지금 뭐를 하라고 그랬어? 자, 여기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걸 하나씩 다 해볼까요? 한글의 독창적인 까닭은 지금 다른 나라의 글자를 모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하늘, 땅
사람과 같은 여기 삼재, 이 모양을 본떠 만드는 독창적인 글자라는 거. 또 체계적이란 말은 우리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본떠서 만들면서, 자, 이것들이 결국 기억보다는 키읔, 그다음에 쌍기역. 자, 이거에 따라서 같은 모양으로 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기역보다는 키읔이 더 어떻게 된다? 가액자가 더 어떻게 거센 소리를 내거나 된 소리를 낸다는 거, 거센 소리를 내는 거, 이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만큼 체계적인 글자. 자, 그 다음에 한글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까닭.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음자를 2개 이상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서 만드는 걸 우리가 순경음이라고 했죠. 또는 자음자 2개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붙이는 병석, 쌍기역, 비읍, 디귿 같은 거. 또는 모음자를 끼리 이 초출, 제출자를 다시 합용을 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자,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까닭이 되겠고요. 자, 한글이 실용적이고 효율적 까닭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쉽게 이걸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뭐 열흘. 자,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직접 그 원리를 터득하고, 이걸 쉽게 지금 우리가 활용해서, 쉽게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한글이 정보화사에 적합한 까닭 물어봤는데, 자, 이 공개된 정보를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할 거냐?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이게 우리 나름대로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방법인데 바로 여기 한글의 우수성이 더 빛난데요. 한글은 자음자 10개, 14개, 모음자 10개. 자, 이것을 숫자가 비슷해요. 그 밑에 자판을 보시면 자, 이것은 밑에 그 영어 자판하고 다르게 로마자 자판하고 다르게 자, 여기 왼쪽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자음자를 이렇게 입력하게. 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지금 모음자를 이렇게 입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컴퓨터 자판에 보시면 이것들이 쉽게 이 타자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알파벳도 훨씬 더 빨라지겠죠. 자, 이게 바로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더욱 빛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타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이거 하나하고 자, 그다음 아래는 휴대전화. 요새는 휴대전화도 거의 위에 있는 것처럼 무슨 자판처럼 이 컴퓨터 자판하고 비슷하긴 하던데 이 문자 같은 경우를 이것을 이 천지인식으로 이렇게 입력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 8개 기본 자를 바탕으로 해서 12개의 조작 단추 안에서 자음과 모음을 배열하고 이것도 입력 속도가 다른 문자보다 훨씬 빨라져요. 자, 윗부분에서는 어떤 우리가 컴퓨터 자판에 타자 속도가 빨라지는 거, 휴대전화, 두 번째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 입력이 빠르다는 거. 자, 또한 모음자의 경우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자, 소리 나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어요. 자, 이거 조금 더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소리가 그만큼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컴퓨터 등 한글 정보에도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다시 보시면 한글은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 타자 속도가 빠르다. 로마자,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음 모음자를 분리하지 않고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모음자들이 여기 이, A 이런 것들이 여기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자를 분리하지 않고 배치했기 때문에 한글에 비해 타자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자,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아는 우리는 다 똑같이 아야 그냥. 자, 거기에 비해서 영어의 경우는 아로도 발음을 하지만 A 자체를 어로도 또는 에로도 A로도 그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자, 한글 모음은 거의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이 되는 반면 로마자 모음은 한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이처럼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유리한 까닭을 써보라고 했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자 일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자판, 배열에 유리하다는 점, 또 문자와 소리가 거의 같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속성, 정확성을 중시하는 정보화 시대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시면요.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인데 자, 이게 21세기 세종대왕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있었냐면 그 잘못된 설명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누리집, SNS나 교과서, 백과사전 등의 잘못된 정보들을 이제 바로잡는 자, 이런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서 정확히 되면 한글을 좀 더 정확하게 쓰자 이런 얘기죠. 자, 한글은 자, 여기 해외 누리집에 봤더니
자, 뭐라고 써 있어? 지금 중국 문자를 모방한 글자다 이렇게 지금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은 자, 어떻게 수정했어요? 훈민정음은 해례보는 조선 왕조의 4대 왕인 세종대왕이 발행한 것으로 한글의 창제 배경과 창제 원리를 담고 있고 이에 따르면 한글은 결국 중국의 문자를와 다르게 새롭게 창제된 글자. 모방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든 글자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 자,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